사과대추밭 포장입니다. 사과대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왔어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밑에는 취나물, 곰치가 있고요. 옆에는 참치도 있네요. 사과대추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송이에 한 곳에 두세 송이씩 열린 것도 있네요. 이제 조금씩 사과대추들이 좀 잡아볼까요? 초점을. 사과대추들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대추 보면은 한 동에, 연동하우스 한 동에 4줄 심었으면 4줄 심었고요. 외대로 한 줄기로 그대로 길렀고요. 밑에는 딸기를 심었습니다. 내년 딸기를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대추가 쭉 자라고 있어요. 사과대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따기 좋은 위치에서 순을 집어줘서 사과대추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결과지에 열린 사과대추인데, 큰 놈 한번 볼까요? 큰 놈은 제 손가락만 하려고 합니다. 사과대추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사과대추 열매가 많이 왔습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전부 열매로 맺을 것 같습니다. 사과대추가 지금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추를 전부 다 잘 키워야죠. 사과대추가 수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과대추밭 모습입니다. 연동하우스에 4줄씩, 한 동에 4줄씩 지금 길렀습니다. 요 같은 경우 위대로 지금 길렀는데요. 잘 보시면 순을 집어줬는데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순도 다시 과감히 잘랐습니다. 더 잘라줄까요? 예,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 밑에 있는 사과대추를 실하게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위대로 길러서 쭉 올라오면서, 요건 결과지입니다. 보통 결과지를 많이 전지를 해주는데, 잘라주는데 저는 놔뒀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이쪽 가지에서 요 가지는 상당히 위로, 옆에 여기 보면 생리장애를 입어서 잘라진 이 부분을 대신해서 옆 줄기에서 다시 이렇게 위로 뻗고 있습니다. 도장지로. 요것을 제가 잘라주겠습니다. 순을 집어줬습니다. 도장지. 이 얘기는 더 위로 크지 말고 지금 맺혀 있는 열매를 실하게 맺어라 라고 다시 제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좋은 말로는 부탁이고. 그래서 옆나무를 보시면은 지금 결과지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면 그 가지를 한 4개, 5개 정도 뒀습니다. 5개 정도 두고 위를 강하게 잘랐습니다. 여기 자른 거 보이시죠? 요것이 나중에 사과대추가 열리면서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면 제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그래서 따기가 좋은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결과지에서 사과대추가 결실이 돼 가지고 밑으로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지는 영양 상태가 좋으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과대추가 많이 결실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과대추가 대체로 잘 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덜어 죽는 애들도 있고 좀 시원찮은 애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봅니다. 사과대추는 7월 중에 열매가 맺히면 수확이 되는 걸로 보고 뭐 8월 초순까지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능한 한 7월 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지금 꽃이 오고 맺히고 있어요. 하우스 아니라 그런지 바람을 좀 덜 탑니다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요 나무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지요. 옆나무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옆에 나무들은 키가 큰데 얘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도 지금 결과지 밑에 결과지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런 꽃들이 제법 오고 있습니다. 옆나무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사과대추가 보통 사람들은 이 결과지 여기 벌레도 있네. 결과지를 그의 결과지를 보통 순을 제거해 주는데 저는 결과지도 키웁니다. 키우면 영양 상태만 좋으면 얘네들이 훨씬 굵습니다. 먼저 달린다고 먼저 익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지에서 먼저 큰 애들이 나중에 더 먼저 큰 애들이 덩치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두 가지가 유인되어 있네요. 보면 대체적으로 결실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추를 심었던 공간입니다. 대추나무 밑에 상추를 심었던 공간이고요. 상추를 수확하고 일부 놔둔 공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사과대추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동으로 잠시 가볼게요. 얼마 전에 상추를 수확하고 가운데 꼴에 모아놨습니다. 큰 걸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유기물 공급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과대추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과대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과대추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년차 들어가는 사과대추입니다. 작년에 심어서 수확을 했고 올해 2년차 들어가는 사과대추고 보시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제 허리 높이 정도에서 전지를 강하게 해줬죠. 그리고 겨순을 발화시켜서 다시 쭉 뽑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도장지가 있네요. 얘네들은 과감히 잘라주겠습니다. 도장지가 계속 위로 크면 열매보다는 도장지에 힘을 쏟기 때문에 강제로 열매에 힘을 쏟도록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추나무하고 여기도 도장지가 많이 위로 뜯고 있네요. 촬영하고 나서 도장지를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과나무가 제법 그래도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냘플 것 같지만 이 유인줄 하나로 사과나무가 견딥니다. 여기도 보면 유인줄 하나로 사과나무가 견딥니다. 사과대추가 전반적으로 쭉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우스 맨 가장자리 한 줄, 그리고 지금 제 손 보이는데 양쪽으로 두 줄, 그리고 이쪽 기둥 앞에 한 줄. 그래서 연동하우스 위를 보시면 연동하우스 한 동에 폭이 6.5m에서 7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줄을 심고 4줄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공간은 이동을 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넓고, 그리고 가운데 두 줄은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동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좀 줄여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사과대추와 다음 사과대추의 간격은 90cm로 다른 분들보다 밀식한 편이고요. 천평하우스 안에 1800포기를 심었으니까 평당 1.8포기를 심은 셈이죠. 보통 심는 것보다 많이 심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줄기만 발생시켜서 재배하는 재배법입니다. 위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숨만 재배했습니다. 사과대추 모습을 쭉 보시면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들이 쭉 오는데 여기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8월 초까지, 보통은 7월 말까지 결실을 해주면 수확하는데 무난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저희 사과대추 밭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올라와서 너무 많이 위로 크고 있죠. 얘네들은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위로 더 이상 크지 말라고 잘랐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얘네들이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도장지나 위로 뻗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멀칭을 화렵수 숲이라고 합니다. 나무 껍질로 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나오는 풀들은 손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고요. 항시 이 지면이 좀 촉촉하게 어느 정도 물기가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못했는데 밑에 나오는 겨순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강낭콩도 심어서 요즘 수확을 합니다. 사과, 대추, 바시락에서 여기 보면 상추 심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저것도 곧 제거를 할 겁니다. 사과, 대추, 바시락에서 밑에 아무것도 안 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취나물도 많이 심었습니다. 심지어 돌아다니는 헛골에도 곰치가 군데군데 있지요. 그리고 울렁치도 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추밭 밑에 여러 식물들이 있다고 해서 대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생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취나물이 엄청나게 잘 자라 있네요. 취나물. 그리고 사과대추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촬영 중에 제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러는데, 제 머리키 한 제가 180 가까이 됩니다. 그 선에서 억제 재배입니다. 그 밑으로. 그리고 딱이 좋은 위치에 열리도록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나무 같은 경우 보면 추로, 제가 지금 손잡은 위치, 그 위치나 그 위에서 열매가 열려서 무게가 증가되면 이렇게 늘어지겠죠. 늘어지면 제 무릎 정도나 무릎 윗 정도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서서 따기가 좋은 위치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강낭콩도 보이고 두매부초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이 보시면 사과대추밭이고요. 이 공생토양이라고 하는데, 토양계랭이 밑에 보시면 딸기를 한 포기 심었는데 이 딸기가 옆으로 보더니 런너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제거를 해줬는데도 지금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손을 짚은, 여기가
저기군요. 딸기 모주. 모주가 저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정중앙. 중앙이 모주인데 거기서 런너가 떨어져 나와서 다시 또 런너를 해서 또 런너를 하고,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딸기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딸기는 장미과 식물로 대추와 공생식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추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끝줄에 와 있는데요.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 대추밭의 끝줄에서 끝줄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로장대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 공간을 좀 보겠습니다. 옆 공간은 좀 제가 일부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좀 좁습니다. 아까 금방까지 했던 그런 것보다. 하지만 들어와서 잡을 수는 있어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한번 위로 올려다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과 대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위치가 제 머리 위치 정도 됩니다. 한 180 정도.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끈으로 유인을 했고, 그 끈에 다시 줄을 내려서 다시 유인했고, 그 줄에 다시 이렇게 이런 끈으로 다시 바인딩해서 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대추가 열린 모습들이 보이죠? 보시면 열린 모습, 잠깐 초점을 더 잡아 보겠습니다. 네, 사과대추들이 한 송이에 여러 개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솎아줘야 되느냐 마느냐, 전 솎지 않습니다. 전부 다 키웁니다. 영양 공급을 풍부하게 해주면 맛, 크기 전부 다 유지되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이걸 전부 뭐 한두 개 남기고 솎아 주기도 그렇고,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잘 자란 놈은 개당, 큰 놈은 50g, 개당 50g, 평균 20-30g은 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대추나무를 믿고 대추나무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꽃이 와서 수정이 되면 점점 더 대추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추나무, 사과대추나무 중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 비슷합니다. 한 줄기로 길러서 마음껏 자라게 하고, 그리고 저는 대추나무한테 영양 공급을 풍부하게 해주고, 물 공급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대추나무한테 주는 영양은 전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발효 영양제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의 품질을 조금 더 높여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보는 각도입니다. 대추나무 간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cm 간격, 가운데 두 줄 간격도 역시 90cm 간격, 그리고 지금 제가 보이는 양 옆으로는 한 180 정도, 160도 있지만 180 정도 안쪽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지나다니는 동선은 조금 넓게, 그리고 사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동선은 좀 좁게 해서 보통 한 동에 2줄 내지 3줄 심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4줄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틀리게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심고 싶은 작물들을 많이 심습니다. 옆에 보면 콩이 있죠. 여기 보면 각종 산나물, 곰치입니다. 지금 곰치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옆에 취나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라도 양분만 충분히 공급해 주면 무난합니다. 이러면 하우스 아니래도 서로 식물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으면 서로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가끔씩 지금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여름, 한낮, 뜨거울 때 잠깐 10초에서 한 1, 2분 정도 그 기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주면 전반적으로 분사돼서 온도를 몇 도씩 떨어뜨려 주니까 대추나무나 다른 작물한테 스트레스를 적게 줍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현재 대추나무 생육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꽃이 한참 피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결과지에서 대추가 결실이 돼서 조금씩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잡히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결과지에서 먼저 자란 이 대추들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보통 결과지에서 나오는 대추들은 떨어지거나 맛이 적거나 식감이 안 좋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1년 재배해 봤지만 작년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로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식감 좋고 맛도 좋고 크기도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결과지를 대부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결과지에서 대추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이 대추들이 상품성 있게만 길러낼 수 있다면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지를 따내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한 나무 더 보겠습니다. 꽃이 온 만큼 결실이 맺어서 다 열매로 갈 수 있다면 물론 충이나 균을 제어해 줘야 되겠죠. 역시 충이나 균도 이 공생농법에서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소나무라든가 그런 것들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생물도 살고 식물도 잘 살고 그것을 섭취하게 된 사람도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땅을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게 화렵수 숲입니다. 화렵수 나무 껍질을 분쇄해서 놔준 겁니다. 이것이 일반 유박이나 축분 들어간 퇴비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되고 그것으로 바닥을 전부 멀칭을 해서 풀도 일부 제어를 하고 보습도 유지하고 보냉까지 얘네들이 어떤 층을 이루면서 습도도 유지하면서 보온도 해주면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는데 여름에는 주로 보냉 정도의 기능을 하겠죠. 이 숲위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증발하면서 온도도 떨궈 줄 거고 뿌리에 수분 공급을 해줄 거고 이것들이 분해돼서 양분 공급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공생농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생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결과지에서도 상당히 그냥 지금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이 결과지 여기에서 이 지금 손으로 보이는
이 결과지 하나에서 저는 한 1kg까지도 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지 지금 여기는 3개, 4개 정도 있는데 달린 게 2가지니까 한 1.5kg 정도는 결과지에서 얻는다고 보고요. 나머지 위에서도 그런 대추들을 수확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차인 이 대추에서는 나무당 5kg에서 10kg 정도를 수확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지 실제로 수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낭콩을 새로 심어서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로 심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공생농법의 특징은 땅의 공간을 놀리지 않고 전부 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그 공간에 보면 여러 작물들이 빼곡히 있죠. 저기는 오래 심은 대추나무하고 같이 크고 있는 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작물만 심지 않고 여러 작물이 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앞에 보면 강낭콩이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죠. 요 정도면은 제가 재배하는 사과대추의 형태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상추를 밑에 심었던 것을 다시 제거하고 가운데 모아둔 형태입니다. 상추대입니다. 상추대. 이쪽은 맨 끝이죠. 끝줄이죠. 지금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걸어다니는 이 토양은 숲이하고 이런 것들의 부숙 관계 때문에 폭신폭신합니다. 마치 그 숲 속에 걷는 듯한, 낙엽을 밟는 듯한 그런 감촉입니다. 대추는 이 정도면은 7월 12일 날짜 기준에서 재포장해서 크고 있는 또는 열리고 있는 대추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는 결과지래도 별로 안 열렸지요. 그리고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줄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열리죠. 여기에 수정이 된다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가지에서도 한 2-3kg, 너무 욕심이 많나요? 최소 1kg, 많게 3kg 정도를 수확할 수 있으니 지금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마다 1kg 해도 여기는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놔뒀습니다. 그럼 7kg, 1.5kg면 10kg 넘는 겁니다. 이 한 포기에서 10kg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배법입니다. 외줄기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대추는 제 지금 손가락하고 크기를 한번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제 손가락하고 크기를 보시면 요 대추가 앞으로 클 날이 10월 초, 8월, 9월, 10월 약 한 70일에서 길게는 100일 정도, 한 7, 80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대추가 7, 80일을 커서 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려했던 식감이나 맛, 이것까지 잘 좋게 만든다면 굳이 솎아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필요한 것은 충관리, 균관리, 영양관리, 물관리, 이것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이제 대추 수확까지 가겠습니다. 보통 10월 초순경에 수확이 들어갑니다. 빠른 것은 9월 말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수확하는 시기가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 9, 10, 100일이 안 남았죠. 그때까지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앞에 보면 그냥 지나쳐 왔는데 이 상치도 올해 3월에 심어서 수확을 아주 많이 했던 상추입니다. 이제는 뽑아줘야 되겠죠. 예, 상추, 대추나무 밑에 상추입니다. 이제 전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씩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과대추, 지금 2년차 사과대추입니다. 이제 1년차 사과대추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차 사과대추, 지금이 1년차, 올해 심은,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심은 사과대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앙 두 줄에 그 사이에도 이렇게 강낭콩들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확 중이지만 1년차 사과대추 밑에 상추를 심어서 한참 수확 중입니다. 곳곳에 이런 약콩 같은 것도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쥐눈이콩, 약콩도 심어 놓고요. 역시 여기도 곰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1년차 사과대추 나무, 상추하고 심은 것, 콩하고 심은 것, 그리고 더 보시면 지금도 지나가 보겠습니다. 1년차 사과대추하고 콩하고 거의 그냥 붙어 있죠. 잠시 이 밀림을 헤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하우스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스스로 자란 저절로 자란 호랑이콩도 있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는 밑에 별로 안 심었어요. 밑에 1년차 사과대추입니다. 물론 중간에 오이도 심고 여러가지 제가 먹고 싶은 블루베리도 심고 허브도 심고 했지만 다래도 심었습니다. 다래. 여기 보시면 1년차 재배, 올해 2, 3월에 심은 사과대추입니다. 지금 꽃이 많이 오고 있죠.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2, 3kg 정도 수확을 보려고 계획을 합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고요. 1년차 올해 심은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심었다고 하면 4, 5, 6, 7 4개월 된 한 120일 정도 된 사과대추 생육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포기가 제가 1800포기인데 올해 새로 심은 게 1200포기입니다. 그래서 1200포기에서 한 2kg 정도, 평균 2kg 정도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작년에 모라도 약혼에서 약혼을 심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덜 캤는가 봐요. 종자가 남아서 스스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냥 놔뒀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고 사과대추하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역시 얘도 국화과 식물인 약혼은 사과대추하고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대추 1년생 올해 심은 120일 정도 된 사과대추 모습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같이 심었어도 이렇게 제법 덩치가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애도 있지만 나중에는 복구될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은 전반적인 사과대추의 재배 모습과 현재 생육 상태 그리고 기대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귀를 사과대추 사이에 심었죠. 당귀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사과대추보다 크게 자란 애도 있고요. 꽃도 피려고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화렵수 수피를 멀칭하면서 재배한 그런 공생농법 사과대추 밭입니다.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사과대추가 어떻게 심어졌고 어느 정도 크고 있고
상태는 어떤지 감 잡는데 충분했으리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키는 제 허리키, 약 한 1m 남짓한 사과대추 모습입니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 현재 모습이고요. 꽃이 지금 제법 와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는 지금부터 제가 관리하는 물관리, 영양관리, 충관리, 균관리에 따라서 여기서도 뭐 1kg를 수확하느냐 5kg를 수확하느냐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품질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맛있고 보관이 오래되고 식감이 좋고 크기도 큰 그런 대추를 만들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진행사항, 생육 진행사항에 대해서 더 촬영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식 건강먹거리의 강성식이었습니다. 직접 재배하는 사과대추밭에서 지금 모습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